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콘텐츠를 찍을까 고민을 늘 하거든요. 제가 아직 롱폼에 콘텐츠가 없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유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커리어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의 경우에는 저의 첫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다녔어요. 이렇게 저처럼 첫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니즈가 강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커리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첫 회사는 헤어 브랜드로 유명한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직원이 한 300명은 있었어요. 공장도 있는 회사였고, 그곳에서 제가 첫 회사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 첫 직장 중소기업을 들어가기 전에는 프리랜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약간 느끼긴 했지만, 이거는 이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회사에 들어가는, 특히나 저같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일할 때가 아니고 회사를 가야 될 시기구나 해서 운이 좋게 그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마케팅 팀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회사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계속 대기업에 가고 싶은 열망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초반에는 회사에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매거진? 거기에 이제 인턴도 뽑혔었는데 그거는 사실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쪽에 인턴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냐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조언을 주셨던 언니가 계셨는데 최소 첫 회사는 3년은 다녀라. 이직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긴 했지만 제가 2014년도에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첫 직장의 경력이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좀 제가 이직을 할 때도 의미 있는 기간으로 봐줬거든요. 그래서 그래 3년 시작했으니까 3년 채우자 이러면서 다녔죠. 근데 다니면서 화장품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해서 런칭까지 하는 거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다녔고 같이 동기들이랑도 잘 놀러 다니고, 그치만 제 마음 한쪽에는 항상 대기업으로 점프업 하자는 그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3년? 3년 동안 여기에서 회사 생활을 하기에 그 당시에 20대 때 너무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만 다니지 말고 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이제 야간 대학원을 갔어요. 수업을 야간에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색채학 전공을 했거든요. 그 색채학 전공이 다행히 저녁에 수업이 있는 그 학과여가지고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학교랑 회사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뒤돌아보면은 다시는 못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다녔던 학과가 총 5학기였어요. 야간 대학이지만 너네는 논문까지 써야 된다. 지도 교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철학이 있었어서, 그래서 5학기를 회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다닐 계획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회사를 한 2년 6개월? 조금 안 되게 다녔거든요. 그때 뭔가 또 어떤 열정에 불타서 회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하면서 학업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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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고민을 했죠. 수입이 없어지는 거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연봉이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세후 하면은 세금을 제외하면 월급이 180만 원인 거예요. 제가 14년도, 5년도, 6년도 그때 월급이 180만 원. 그치만 그 금액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급여가 없는데 급여 없이 대학원 생활을 다 하면서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그 당시에도 고민이 정말 많았죠. 그러고 그만둔 만큼 대학원 수업을 정말 꽉 채워서 들었고요. 그리고 논문을 제때 완성해서 바로 졸업을 했습니다.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졸업했지, 회사도 진작에 그만뒀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 회사를 가기 전까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엄청난 약간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자격증이나 어떤 학위를 그냥 따진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드는 시간이랑 금액이 엄청 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3천만 원 넘는 금액을 들여서 대학원 학위를 땄는데 이게 유의미하게 쓰여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또래 친구들 같이 그냥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누구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누구는 제 포트폴리오 모델 해주셨던 분 중에 그분도 그 당시엔 그냥 학생이었는데 유명한 아나운서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약간 왜 눈물이 나지?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계속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내놨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LG 생활건강에서 좋은 포지션이 나왔는데 그게 딱 저한테 부합이 돼서 헤드헌터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너무 옛날에 보낸 이력서니까 한 거의 몇 년 전에 보낸 이력서를 다 꼼꼼히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헤드헌터님이 제가 이력서 메일을 보냈을 때 바로 피드백은 안 줬지만 그게 다 관리를 하시고 보관을 하셨다가 마침 제 두 번째 회사인 LG 생활건강의 연구소에 색채학 그러니까 컬러 연구원으로 자리가 났는데 지원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이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서류를 보내고 서류 발표가 그 당시에 아마 되게 늦게 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한 달 이상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면접 날짜가 잡힌 거예요. 서류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시키지도 않은 저만의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서 발표를 하고 면접을 보고 제가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회사인 LG 생활건강에서 거의 약 7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어요.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마케팅 팀에서도 근무를 하고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급여도 확실히 대기업이니까 화장품 업계가 급여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장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곳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대기업에 입사하고서는 이제 돈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차곡차곡. 제가 돈을 막 함부로 쓰는 편은 아니었어서 돈도 모이고 또 성과급도 주니까 그것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7년 정도 대기업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 보니까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이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 커리어 패스 과정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어떤 일을 수행하면은 꼭 마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메이크업을 배우다 말고 또 끝까지 하지 않고 자격증만 메이크업 클래스를 수료하고 그걸 계속하지 않았거나 대학원을 가서 논문을 쓰지 않고 그냥 수료만 했거나 그 당시에 대학원의 환경이 저희 대학원 학과는 정원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20명이 한참 넘는 명수였거든요. 한 25명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과의 동기가 20명이 넘었어요. 뭐 뒤늦게 논문을 쓴 친구들도 있지만 그 5학기 수업을 듣고 딱 논문까지 통과를 해서 졸업한 사람은 저 포함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논문을 쓰지 않고 그냥 대학원 수료로만 졸업 상태가 아닌 수료로만 남았다면 내가 그 대기업에 오퍼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첫 회사에서 제 목표인 3년은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년 반 정도의 기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제가 되고 그게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계속 그쪽 분야의 일을 하고 이게 제가 특별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을 끝까지 활용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메이크업 자격증 반에 들어와도 자격증 취득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취득을 해도 그 일을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메이크업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원래는 없었어요. 한 16년도에 생겼나? 17년도에 생겼나? 원래는 없어서 그냥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업계 분위기였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죠.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디자이너로 지원을 하면은 서류는 다 통과가 돼요. 근데 뭐 제가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놓은 게 없고 계속 화장품 만드는 마케터가 되고 싶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워낙 쟁쟁한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사실 서류 합격하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거든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나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커리어 패스를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하는 일이 작고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는 정말 이력서 한 줄 한 줄 쓸 때 이 프로젝트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력서 한 줄로 유의미하게 쓰여지는구나를 깨달으시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저의 커리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진짜 없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그때 힘들었던 거가 울컥하게 그때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울컥했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퇴사를 했고 퇴사를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찍어볼게요. 다음 편도 봐주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